그림을 전공하진 않았어요. 전공은 국문학 현대소설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활동은 극단 활동을 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2번 강의를 그림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림에 관심이 있어서 우리가 특정한 분야로 모인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좀 일반적으로 우리 전부 다 그 인생 얘기를 잘 살아보자 그렇게 해서 새로운 도전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인간관계를 돌아보는 시간 그림으로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부부관계 혹은 연인관계 거기서 사랑을 어떻게 하고 그래서 삶을 어떻게 좀 풍요롭게 할 것인가를 화가 두 명의 사랑 얘기를 보면서 그림 중심이 아니라 삶의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즐거운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술인문학을 일주일에 2번 강의하고 있는데요. 그림 감상법에 그림을 그리는 건 아니고 100분 정도를 가지고 한두 명의 화가 샤갈이면 샤갈, 요즘 샤갈 전시회가 예술의 전당에 있어서 여러분들하고도 샤갈의 사랑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2월 말에 저희 정기 공연 했습니다. 미리 와서 강의를 했으면 좀 오셨을 수도 있는데 아깝습니다. 이게 우리 극단 단원들이랑 같이 찍은 스냅 사진입니다. 제목을 사랑 안녕하십니까?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예술가들은 좀 사랑이 복잡할 것 같으잖아요. 화가들 중에도 굉장히 남자 관계가 혹은 여자 관계가 복잡했던 화가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랑을 할 수 있을까를 주제로 얘기하고 싶기 때문에 충실했던 사람 2명을 데리고 왔어요. 색채의 마술사라고 부르는 사람이 2분이 있습니다. 마티스하고 요즘 전시하고 있는 샤갈인데요. 2분 다 정말 외도를 한다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그런데 황혼에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똑같이 아내한테 집중하고 외도하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황혼이 많이 다릅니다. 처음에 살펴볼 마티스가 황혼 이혼했다는 걸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마티스는 지금 1869년부터 54년이니까 꽤 오래 살았죠. 꽤 오래 살았는데 마티스는 결혼을 한 번만 하는데 그리고 그 많은 모델들을 거치면서 그 모델들이랑 연인관계,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사랑을 나눈 적은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황혼 이혼을 했을까요? 이게 왜 잘 안 나온 겁니까? 여기 왼쪽이 마티스 아내 딸이거든요. 딸이 사실은 호흡기에 문제가 있어서 호흡기 사급하는 수술을 2번이나 합니다. 대수술을 할 때도 딸의 곁에 손잡고 지켜줄 정도로 그 아버지로서 지극했던 면이 있습니다. 근데 아내를 그릴 때 이렇게 그렸어요. 이 왼쪽 그림이 아까 있던 사진하고 닮았죠. 근데 마티스가 왜 색채의 마술사라고 불렸었냐면 그전에는 있는 그대로의 색을 표현했거든요. 베이지색이면 베이지. 그러면 인물은 살색이면 살색만 썼을 때예요. 그런데 마티스가 부인을 그렸는데 얼굴 한가운데에 초록색을 그린 거예요. 초록색을 그리면서 이 제목이 초록선이에요. 초록선이에요. 네. 이렇게 그려주기 때문에 초상화 의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을 아름답게 그리기보다는 그 여인에게서 느껴지는 어떤 느낌, 인상을 그대로 재현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표현을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왼쪽 그림을 그렸을 때 마티스 부인이 이 그림 딴 사람한테 보여주지 말라고 창피하다고.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은 마티스를 이 세상의 색채의 마술사로 알린 야수파의 선두주자로 알린 그림인데요. 지금은 보면 이거보다 훨씬 더 특이한 그림이 많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은데 얼굴에 저렇게 파란색을 섞고 배경에 그거랑 상관없이 존재하지 않은 것 같은 배경으로 색깔을 저렇게 마구 섞은 그림이 없었어요. 그래서 유명해집니다. 아무도 사지 않을 때 그러니까
그림을 수집하고 파는 거상이 이 그림을 사면서부터 마티스가 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화가의 가족이라고 자기네 가족을 그렸어요. 누가 부인일 것 같아요? 어디요? 맨 왼쪽. 잘하신다. 저는 처음에 여기가 검은색으로 크게 그려져 있어서 부인인 줄 알았거든요. 이 사람이 그 호흡기 수술을 받은 딸이에요. 딸에 대한 애틋한 마음, 애잔한 마음으로 이렇게 검은색 옷을 입은 크게 그림을 그렸고요. 빨간색 입은 아들 둘입니다. 아들 둘이고 부인이 뒤에서 뜨개질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실제로 마티스가 어땠냐면 성격이 좀 까칠해서 그리고 모델을 그릴 때 아름답게 그려주지 않기 때문에 모델들이 마티스의 모델을 합격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그린 모델이 되어준 사람이 아내와 딸입니다. 그래서 많이 그렸는데 성격이 이렇게 세 명을 기르는 아내한테 조용히 하라고, 애들 조용히 시켜라, 나 그림 그리는데 방해된다예요. 그래서 독방 육아를 합니다. 부인이 원래 모델이었는데 결혼한 거거든요. 근데 독방 육아를 하면서 부인이 마티스의 예술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면서도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여자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있을 때 단순 노동을 하면 단순한 걸 반복을 하면 마음이 좀 진정이 돼요. 그래서 마티스 부인이 그림 속에 뜨개질하는 장면이 많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마티스는 어떠냐면 까칠한데 부인한테 사랑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남자였던 거예요. 대신에 자기 모델을 해주려고 하는 여자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기한테 와서 모델을 지속적으로 해주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모델이. 그래서 그 모델과의 그 내적인 교감을 꾀합니다. 그림 속에 잘 표현하기 위해서. 대화를 충분히 하고 그리고 7년씩 10년씩 계속 모델을 해요. 한 사람을. 그럼 부인 입장에서는 어때요? 많이 힘듭니다. 자기한테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이게 잘 안 넘어가요. 요거는 그 마티스는 자기는 아내한테 충실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남아프리카 여행할 때 단둘이서 2차례나 여행을 합니다. 여행 중에 찍은 사진이에요. 그런데 둘 다 그 표정이 좀 심오하죠. 재미있는 부부들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모로코에서 여행하면서 그려준 건데 아내를 그린 그림 중에 제일 예쁜 그림에서 지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그렸던 초록색 선이라든가 모자 쓰고 있는 모습 같은 거는 아내가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아내가 어떠냐면 처음에는 모델로 만났지만 남편의 그림이 비싼 값으로 팔리기 이전에 모자 가게에서 일을 합니다. 모자 가게에서 일을 하고 아이도 독방 육아하고 가장으로서의 모든 일을 했는데 남편은 아틀리에에 들어가면 문 닫고 조용히 하라고 하고 모델이랑 얘기를 정겹게 나누면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쌓이는 게 많습니다. 이거 제목이 뭘 것 같아요? 부부의 모습이에요. 마티스 그리고 부인이라고 생각하면 이거 제목이요. 대화예요. 부부간의 대화입니다. 너무 딱 보니까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아요? 파란색 바탕이니까 저 바깥에 창밖에 보이는 붉은색이 있는 풍경하고 딱 대조가 돼요. 창밖은 꽃도 피어있고 나무가 푸르르고 아주 정겹고 따뜻한 분위기예요. 근데 아내는 까만색 드레스를 입은 부인이 보라색, 청보라색 배경에 앉아 있습니다. 의자의 배경이랑 똑같죠, 색깔을. 그리고 남편이 스트레이트, 강직한 무늬의 옷을 입고 제수복 같아요. 근데 그걸 입고 서 있어요. 둘이 대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 않죠? 그냥 근데 보통 부부가 대화가 잘 안 되잖아요. 여기에 프랑스에서 그린 건데 여기 NON이에요. 난간에 써져 있는 게 농입니다. 농. 잘 아시겠지만 불어의 농은 노예요. 그럼 대화를 할 때 둘이서 오늘 봄이어서 날씨가 좋지? 아니 별로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즐거웠어? 아니 난 안 즐거웠어. 이렇게 농이 가운데 있는 대화를 나누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자기가 자아사를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은 이 글이 아니요, 앞으로 갈 건데 이 그림의 저 남자의 표정이 마치 제 걸로 할까요? 이 표정일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자기 초상화도 얼굴에 초록색 선을 초록색을 넣었어요. 그게 지금은 아무렇지 않아요. 얼굴을 빨간색으로 그리든 뭐 보라색으로 그리든 상관이 없는데 예전에 초상화가 아름답기만 할 때 얼굴에 살색 아닌 다른 색을 넣는 화가가 없었기 때문에 유명했는데 오늘은 그런 걸 얘기하는 시간 아닙니까? 그림 기법은 좀 하지 말고요. 그래서 마티스가 친했던 모델입니다. 마티스의 모델들은 아름답기도 했지만 지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이 모델, 화가이면서 음악가였던 다리 카네르가 7년 동안 모델을 합니다. 예, 오면 음악 얘기도 하고 그리고 화가니까 그림 얘기도 합니다. 근데 그동안에 마티스 부인은 여기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서 아이들이랑 있거나 뜨개질을 하는 거예요. 마티스가 모델들이랑 스캔들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피카소는 그림 그리는 사람하고마다 다 동침했어요. 그리고 동거도 7명이나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피카소하고 마티스가 친하면서도 라이벌 관계였는데 마티스는 영문이 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대화만 할 뿐이에요. 정답게. 근데 이게 달라요. 남자들은 잤냐 안 잤냐가 바람 피웠냐의 경기예요. 그런데 여자들은 정신적으로 우리 남편이 혹은 내 애인이 딴 여자랑 교감이 되고 행복했다는 거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마티스 부인이 생각하기에는 마티스는 늘 바람 피우는 남자예요. 이런 그림을 그립니다. 오달리스크가 뭐냐면 터키 황제의 노예, 여자 노예, 시중 들어주는 그 남자들은 그런 거에 굉장히 환상이 있습니다. 내가 황제 대접을 받으면서 아름다운 노예들을 거느리고 시중받고 그래서 오달리스크는 마티스만 그린 그림은 아니에요. 그 시절에 잘 팔리는 그림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달리스크라는 테마, 소재를 써서 그림을 많이 그렸거든요. 그 아름다운 화가이면서 음악가인 모델하고 남편이 정답게 얘기를 나누면서 이런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속상해합니다. 자기 그 마티스 부인 누드는 별로 없어요. 젊었을 때 누드가 있기는 한데요. 이렇게 아름답게 그린 누드는 아니었어요. 이런 그림을 그립니다. 네,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에 누드가 있건 그런 건 부인한테 중요하지 않았을 텐데 자기하고는 나누지 않는 대화를 나누고 웃음소리가 들리게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텐데요. 마티스가 성당에 다 인테리어 해준 거는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성당의 그 인테리어를 의뢰했던 분이 수녀님이신데 저 수녀님이 수녀가 되기 전에 마티스의 모델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마티스의 모델이었고 이런 그림을 그렸거든요. 근데 마티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수녀님하고 자기가 그림을 그릴 때는 대화를 나눌 때 마치 아름다운 꽃을 서로 던지면서 얘기하는 것처럼 즐거웠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름답게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러니까 부인만 우리가 사실 솔직히 이렇게 가장 친한 부인, 남편, 연인한테 가장 좀 못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똑같이 다른 모델들은 아름답게 그려주는데 부인은 아름다운 그림이 별로 없습니다. 이분이 의뢰했을 때 성당 제가 지난번에 니스 갔더니 이 성당을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동영상 찍어왔는데요. 저렇게 다 해준다. 원래는 이 스테인 글라스만 의뢰했거든요. 근데 저렇게 다 성당의 안에가 굉장히 아름답게 요 타일의 그림까지 다 그려줍니다. 정성껏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때 제가
갔을 때 저 수녀님이 앉아 계셨는데, 그리고 층계마다 코너마다 이런 걸 다 직접 해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 조그만 복도에 있는 창에도 전부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스테인드 글라스 성당 내에 있는 그 기도실에 있는 데만, 미사 보는 데만 해달라고 했는데 그 전체를 다 해줍니다. 봤더니 정말 예쁘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2층에 올라갔더니 이게 신부님이 있는 곳이래요. 무슨 행사 있을 때마다. 저는 천주교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것도 마티스가 다 디자인 해줍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의뢰하지 않은 것까지 다 해줍니다. 정성껏. 이런 것들도 부인 입장에서는 다 외도나 마찬가지로 힘든 스트레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모델 리디아 때문에 드디어 황혼 이혼을 합니다. 이 사람은 23살에 마티스의 모델이 되어서 왔는데 19살에 결혼했다가 이혼한 경력이 있는 의대를 다니던, 근데 그림에 관심이 있는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델들이 지적이에요. 마티스의 모델들은 다 지성과 미모를 갖추었었는데 이 리디아 그림은 유명한 게 많습니다. 이 리디아 때문에 39년을 살았던 부인하고 이혼합니다. 39년 만에 황혼 이혼을 하고 더는 못 참겠다 이러고 이혼합니다. 이혼하고 부인이 마티스는 자기 부인이 우리 잘 살고 있었는데 왜 이혼하자고 하는지를 모릅니다. 자기는 너무나 떳떳하고 단단해요. 난 아무것도 한 짓이 없는데 내 부인은 이혼하자고 합니다. 대신에 그래서 황혼 이혼해서 너무 불쌍해요. 마티스는 이혼하고 나서 무슨 온갖 병에 다시 달리는데요. 리디아가 옆에서 간호해 줍니다. 그 특별한 관계 아니고요. 아버지와 딸보다도 나이 차이는 많이 나요. 근데 죽을 때까지 리디아가 옆에 있어줍니다. 그러니까 쓸쓸한 황혼이었지만 아주 불쌍하지만 마티스는 그랬으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요. 굉장히 유명해서 많이 보셨을 건데 사랑스러운 그림, 마티스의 대표적인 회화는 전부 리디아입니다. 코가 긴 여자는 다 리디아입니다. 이렇게 아팠을 때도 휠체어에 의지해서도 그림을 그렸거든요. 손에 관절염이 와서 도대체 못 그릴 때도 그렸습니다. 의사가 유화 물감이 몸에 좋지 않으니까 유화 물감을 하지 마시고 하니까 어떤 걸 했냐면 이런 걸 한다. 본 적 있으시죠? 이건 콜라주 기법이에요. 두꺼운 종이에 색칠을 해서 오려서 붙인 거예요. 이걸로 마티스는 더 유명합니다. 사실 다른 회화 작품보다. 이게 푸른 누드라고 해서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4점이 있는데 가장 유명한 게 가운데 거예요. 그 머그컵 하나씩은 있을 수도 있어요. 가장 유명한 것들이어서 이런 것도 다 리디아가 옆에서 잘 해줍니다. 죽을 때까지 옆에 있어주고, 미술관에 가면 저게 전부 다 콜라주 기법으로 한 컷아웃 기법이라고 해서 전시할 때마다 무진장 오는 그림입니다. 이것도 니스에 있는 마티스 미술관에 가면 입구에 저렇게 크게 콜라주 기법으로 한 걸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패한 인생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가장 믿었던 부인이 쓸쓸하게 헤어진 마티스입니다. 그러니까 리디아는 연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황혼에 늙었을 때 조수로서는 옆에 있어줬지만 의지할 부인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마티스는 잘못한 게 표현을 잘 못한 거죠. 너무나 믿은 거예요. 너무나 믿어서 모델한테 하는 10분의 1만 해줬어도 마티스 부인이 이혼하자고 안 했을 것 같은데 하하야 호호야 웃고 그다음에 모델이 해달라는 거 너무 충심으로 해줘요. 자기한테는 조용히 하라고 얘기하고. 이게 그 다음에 요즘 전시를 하고 있는 샤갈인데요. 샤갈도 한 여자만 사랑하는 걸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똑같아요. 마티스처럼 아무 연문이 없었어요. 근데 샤갈은 2번 장가갑니다. 100살 가까이 살았는데요. 이 사람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색은 사랑이다라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사랑한 사람이 벨라입니다. 첫 번째 부인. 어렸을 때 만나서 평생을 사는데 저렇게 아름답게 그려줘요. 저렇게 아름답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벨라가 없었다면 나는 어떤 작품도 그리지 못했을 것이다. 벨라를 통해서만 사랑을 느끼는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고 하고, 벨라예요. 아름다워요. 샤갈이 있고 뒤에가 딸입니다. 샤갈은 딸보다도 벨라였어요. 사실 여자들은 아이를 낳으면 여자가 1번이고 남편이 2번이에요. 근데 남자들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도 1번이 부인이고 2번이 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샤갈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행복한 거를 날아다니는 걸로 표현을 합니다. 결혼 바로 직전에 샤갈의 생일이었어요. 그 벨라의 생일이 아니고 샤갈의 생일에 벨라가 꽃을 들고 작업실 문을 두들깁니다. 생일 축하한다고. 근데 잊어먹고 있었는데 샤갈은 그래서 그 너무너무 기쁘며 우리가 날아오를 듯 같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날아오르는 그림을 그립니다. 자기가 벨라가 자기를 행복하게 해줘서 이렇게 날아오를 것 같다라고 그림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결혼하고 나서도 이건 결혼하고 나서예요. 산책을 나가는데 벨라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해. 그래서 우리는 날아다니는 것 같아라고 표현을 합니다. 샤갈은 사랑을 아낌없이 표현합니다. 이렇게 벨라하고 이다인데 저기 끝에 이다가 있어요. 딸내미를 요만하게 그리고 자기한테 중요한 건 벨라입니다. 그래서 벨라는 크고 아름답게 그리고 이다는 저 끝에. 그러니까 샤갈은 이다만 그 벨라만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행복한 거를 칭칭히 나는 기분이 정말 고양된다 하는 걸 이렇게 그리면서 이런 그림을 보는 벨라는 굉장히 행복한 거죠. 이거는 요거 신랑 신부 그림은 굉장히 많이 그려서 샤갈의 이번 전시회를 가도 신랑 신부가 있는데 꽃그림하고 신랑 신부 그림을 많이 그리는데요. 여기 전부 다 신랑 신부는 벨라와 자기 본인입니다. 행복한 거를 많은 그림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2018년도에도 예술의 전당에서 러브 앤 라이프라고 샤갈 전시를 했었거든요. 그때 투표를 시켰어요. 관람객들한테 나오면서 가장 좋았던 그림에다가 이거 붙이기 해서 1등한 그림입니다. 연인들이라는 그림인데 꽃 속에 파묻혀서 행복한 그림. 천사들이 날아오고 이게 왜 이렇게 샤갈 그림에 동물이 많으냐면요. 유대인이었는데 유대인들은 우리는 외양간이 집 밖에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한 지붕 아래에서 가축을 길렀대요. 소도 같은 지붕 아래에서 기르고 닭도 같은 지붕 아래에 있어서 굉장히 친밀했다고요. 가족처럼. 그래서 샤갈 그림에 동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벨라가 갑작스럽게 죽습니다. 1941년에 세계대전이 터지잖아요. 2차 대전이 41년 맞죠? 근데 그때 유대인이기 때문에 힘들잖아요. 힘들어서 파리에 있다가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으로 망명을 하는데 1944년에 벨라가 아마 우리 코로나 때처럼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36시간 만에 죽습니다. 갑작스럽게. 미국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그 다음에 샤갈이 그림을 9개월 동안 못 그립니다. 너무나 중요한 부인이 없어져서 못 그렸는데 그때 이다가 딸내미 이다가 아버지 옛날을 회상하면서 엄마에 대한 추억을 그리는 글이라고요. 그래서 10개월 만에 이제 이런 그림을 그립니다. 그녀 주위에는 벨라예요. 벨라고 이다고 자신이고 행복했던 신랑 신부 때의 모습을 그리면서 벨라를 추억합니다. 근데 결혼 생활이 너무 행복했던 사람은 4개월 후에 금방 결혼한대요. 또 재혼한대요. 그러니까 마티스도 사랑꾼이어서 금방 딴 여자를 좋아합니다. 이 여자는 이다가 데려다준 우리 아버지를 보살펴주세요 하는 분이에요. 모델도 했지만 법학을 전공하고 엄청 똑똑한 여자였는데 남편이 얘랑 이제 결과하면서 경제적인 걸 해결해야 되니까 샤갈한테로 옵니다. 그때 자기가 아이가 하나 있었고요. 딸이. 그리고 샤갈하고 7년 동안 살면서 아들을 하나 낳습니다. 데이빗이라는 아들을 하나 낳는데 이혼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잠시 결혼을 못합니다.
그리고 드디어는 세월이 흘러서 아들도 하나 있고 이혼을 합니다. 그래서 샤갈이 결혼하자고 청혼을 해요. 근데 부인이 샤갈은 관대하고 순진하고 얘기하고 폭발적이고 비밀스럽고 유머러스하고 슬프고 취약한 모순덩어리다. 사랑꾼이기는 한데 사랑을 잘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떠납니다. 떠납니다. 다른 벨기에 남자 사진가하고 결혼해서 떠납니다. 그런데 샤갈이 원하는 걸 주겠다고 그림을 18점인가를 줄 테니까 이미 샤갈은 돈 잘 벌고 유명해 있었을 때였거든요. 그분이 그림은 감사하다고 안 가져간다고 양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안 가져간다고 하고 아들은 데려가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샤갈은 여자가 중요한 남자예요.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헤어지자마자 또 딸이 그때 둘이 있을 때 그렸던 그림이에요. 이 그림 엄청 많이 보셨을 거예요. 좀 비슷한 버전으로도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행복한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1952년에 결혼한 사람이 바바예요. 헤어지기 두 번째 유주하고 헤어지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힘들어하니까 이다가 또 소개해줍니다. 딸내미가 대단하죠? 근데 결혼할 때 바바의 조건이 뭐였냐면 결혼을 하자고 바바가 얘기합니다. 바바가 얘기하고 샤갈이 좋다고 하니까 바바의 조건이 모든 다른 식구들이랑 만날 때 자기 허락을 받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안주인 노릇을 툭툭히 하는데 바바가 굉장히 착하고 건강한 여자였어요. 샤갈한테는 너무너무 헌신적으로 내조를 했는데 딸 이다는 아버지를 만나려면 바바의 허락을 받아야 됐어요. 근데 그걸 이다도 오케이 하고 샤갈도 오케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다가 대단한 딸입니다. 여기 이거 누가 했을 것 같아요? 누가 한 말 같아요? 나는 오직 그대만을 바라볼 뿐이고 그대는 오직 나만을 위해 존재할 뿐. 바바가 했을까요? 샤갈이 했을까요? 샤갈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랑꾼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 벨라하고 있을 때는 벨라 다 사랑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떠난 여인을 사랑할 때도 갈 땐 가더라도 있을 때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바바한테 한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사랑을 듬뿍 받습니다. 바바한테도. 죽을 때까지. 네, 바바가 훨씬 어린 사람이었는데 굉장히 둘 사이에는 아이는 없었어요. 바바를 그린 그림들은 이래요. 벨라를 그릴 때하고 너무 다르죠. 바바는 똑같은 유대교를 가진 사람이어서 종교적으로도 이렇게 교감이 되는, 그래서 샤갈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안정된 게 바바를 만날 때, 바바랑 살 때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벨라를 사랑할 때는 도파민, 흥분되는 그런 게 나온다면 바바를 사랑할 때는 세로토닌이 나오는 거예요. 안정된 행복감. 막 흥분하는 사랑이 아니고 차분하고 안정된. 이렇게 그립니다. 이게 지금 샤갈 전시에 와 있어요. 이 그림. 그리고 이렇게 바바를 위한 다르죠. 벨라의 그 사랑스럽고 하늘을 나를 듯한 그림은 없어요. 그런데 바바가 참 좋은 여자이긴 해요. 이게 삶이라는 그림이거든요. 이게 그 샤갈의 그 삶의 전체를 보여줄 수 있는 그림인데요. 이게 샤갈이에요. 샤갈을 안고 있는 사람은 바바입니다. 지금 샤갈이 쳐다보고 있는 곳은 신랑 신부가 아이를 데리고 있잖아요. 벨라예요. 벨라하고 살았을 때의 자기 모습이에요. 그걸 바바가 안아줍니다. 그러니까 이달을 만날 때는 그러니까 허락을 받아야 돼요. 하지만 벨라의 그림을 그리거나 벨라를 생각하면서 그 꽃 속에 파묻힌 신랑 신부를 그리거나 벨라를 추억하면서 너무 안타까워하는 샤갈을 바바가 안아줘요. 바바가 똑똑한 거죠. 네. 그래서 샤갈이 안정되게 해주고 샤갈의 사랑을 바바가 받는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오직 당신밖에 안 보인다고 얘기하잖아요. 바바가 똑똑한 거잖아요. 이런 거 파란 풍경성의 부부, 이거 69년이니까 말년에 그린 그림인데 바바랑 살 때 그린 그린 건데 아이를 안고 있는 여자는 벨라입니다. 이런 그림을 그리는데 아무 말도 안 해요. 들어주고 이해해 줍니다. 그래서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사는 샤갈입니다.
이게 미술관에 있었던 성서화인데요. 샤갈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구약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저 기독교 잘 모르고 유대교도 잘 모르는데, 그래서 구약을 기반으로 해서 그 그린 성서화가 대형 작품들이 그 샤갈 미술관은 굉장히 많아요. 색깔별로. 이 그림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어요.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이거든요. 아브라함이 100살 때 이삭을 낳고 이삭이 27살일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27살일 때 하나님이 너의 아들을 나한테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대요. 그때 사흘 밤낮을 걸어서 제단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삭이 눈치를 못 챘을까요? 아버지가 자기를 바치는 거 알잖아요. 거부하고 싶으면 27살에 127살의 아버지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묵묵히 가서 제단에 저렇게 눕습니다. 그 아버지가 칼로 찌르려고 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천사의 음성이 들리면서 내 너의 믿음을 알았다고 그만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누가 더 대단한 거예요? 이삭이 너무 대단한 거예요. 이걸 보면서 누구를 생각했냐면 되게 좀 약간 비약은 있을 수 있지만 이다가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의 행복을 위해서 바바가 결혼을 하고 이게 굉장히 미묘하게 재산 문제가 얽히잖아요. 결혼한다는 게. 근데 그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를 만날 때 바바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그랬는데 아빠 오케이 합니다. 그게 이다의 심정이 샤갈보다는 훨씬 성숙한 거죠. 여인이 꼭 필요했던, 여인의 사랑이 꼭 필요했던 샤갈보다는 아버지를 굉장히 많이 사랑했던 게 이삭하고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윌리엄 텔의 아들 머리 위에 사과놓고 화살 쐈잖아요. 윌리엄 텔이 대단한 거예요? 그 아들이 대단한 거예요? 아들이 대단한 거예요. 아버지를 믿고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모보다 자식들이 더 큰 마음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티스하고 샤갈이 똑같이 아무 일 안 했고 부인한테 충성했고 사랑꾼이라고 얘기가 되지만 마티스의 황혼이혼한 말년하고 샤갈이 딸하고도 잘 지내고 바바의 사랑도 듬뿍받은 샤갈하고 엄청 많이 다른 게 오는데 그게 무엇의 차이일까를 한번 생각해보면 표현을 잘해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별건 아니지만 똑같은 아름다운 색채로 그림을 그리는 두 사람이고 굉장히 스캔들이 없었던 얌전한 화가고 사랑꾼이라고 여겨지는 두 사람인데 말년이 너무 달라서 마티스는 조용히 시키면서 애들을 키웠기 때문에 애들하고도 소원했어요. 샤갈은 이다하고도 친해서 이때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좀 생각하면서 자식하고의 관계나 배우자 혹은 연인하고의 관계를 좀 생각하면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이야기 들으면서 자기 인생을 한 화면에 그려낼 수 있다는 게 갑자기 아주 뭉클하네요. 저희 백지에다가 내가 하는 일 전체를 적어본 적이 있고 연관성을 그려보기도 했는데 아까 그리면서 자기 인생 전체를 그림 한 폭에다 그린다는 거는 굉장히 위대한 일인 것 같아요. 하수가 재밌는 콘텐츠는 하수가 사실 저 그림 잘 모르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전시하는 데 가서 노래도 해주고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그림하시는 분들하고 기부전을 좀 해줘보면 끈끈한 아주 깊은 끈끈함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처음으로 그림 문학을 듣다 보니까 저분을 좀 더 모셔야겠다. 저분의 이야기가 그림을 그린 사람의 이야기인데 사실 어쩌면 내 이야기일 수 있고 그 속에 숨어있는 우리들의 생활이 숨어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박수 한번 이야기 들었으니까 이번에는 또 멋진 연주 하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동화 선생님은 오랫동안 저랑 같이 대학로에서도 같이 이렇게 하시는데 열분도 있으시고 그래요. 근데 색소폰 정말 색소폰은 기가 막히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다음에 또 오늘은 이제 색소폰 에어로폰으로 멋진 공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